일반인 참가자들이 참여해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를 풀고 거액의 상금을 타가는 퀴즈 프로그램들 아마 많이들 보셨고 지금도 활발히 제작되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역시도 1998년부터 대단히 큰 인기를 끌며 제작된 퀴즈쇼 중 하나입니다. 이 쇼는 현재까지도 방영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인기를 끌자 미국, 인도 등 해외로도 수출됩니다. 이 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높은 상금을 들 수 있는데 영국의 경우 100만 파운드, 미국의 경우 100만 달러, 인도의 경우 7,500만 루피의 상금을 줍니다. 숫자만 들어도 꽤 높은 금액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100만 파운드는 현재 환율로 약 18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상금을 타기 위해 맞춰야 하는 총 문제는 15문제라고 합니다. 상금이 높은 만큼 아무나 바로 출연할 수는 없는데 참가자들은 방송에서 예선을 치러야 합니다. 패스티스트 핑거 퍼스트란 작은 예선이 존재하는데요. 말 그대로 가장 빨리 누른 사람 먼저란 뜻입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참가자들 중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사람이 메인 무대로 올라가 퀴즈를 진행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선 그리고 메인 퀴즈 역시 공정함을 더하기 위해서 모두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포맷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있고 또 이런 예선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아마 카메라 앞에서 부정행위를 쓰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2001년 감쪽 같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모두를 속이고 상금을 따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의 이름은 찰스 잉그램. 그는 당시 영국 육군에서 소령으로 복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녹화 현장에 참석했는데 부인 다이애나도 이전에 쇼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개에 따르면 약 5만 파운드 정도의 빚이 있었고 쇼를 통해 빚도 해결하고 돈도 벌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전에 참가한 다이애나의 경우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3만 2천 파운드의 상금을 따는 것에는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편 찰스가 이번엔 꼭 대신 우승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녹화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첫날에 찰스는 총 7문제를 푸는 것에 성공했는데 이 7문제는 모두 시간 제한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찰스가 문제를 푸는 것에 시간이 꽤 걸렸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전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으며 4가지 보기 중에서 한 가지를 뽑는 사지선다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퀴즈쇼에는 보통 참가자에게 특별한 찬스가 주어지는데 방청객들에게 예상 답안을 물어볼 수 있는 방청객 찬스, 그리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볼 수 있는 전화 찬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보기 중에 오답 2개를 지워버리고 2가지 보기 중 하나만 골라볼 수 있는 찬스, 이른바 50대 50 찬스까지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녹화 첫날 찰스는 방청객 찬스와 전화 찬스를 써버려서 남은 찬스는 50대 50 찬스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날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진행자 크리스 테런트의 질문에 찰스는 오늘 꼭 우승해서 100만 달러를 타내기 위해 특별한 비법을 하나 준비해왔다고 말하는데요. 전날 녹화에서 찬스를 2번이나 써버릴 정도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침착하지만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꽤 특이한 방식이었는데요. 바로 4가지 보기를 전부 천천히 말하면서 하나하나 침착하게 차근차근 생각해본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시작 문제인 8번째 문제부터 제시된 4가지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며 정답을 골랐는데요. 의외로 이 방식이 아주 잘 맞아들어갔던 모양인지 그는 마지막 15번째 문제까지 도달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숫자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숫자 1 뒤에 0이 100개가 붙는 단위를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구골, 두 번째 보기는 메가트론, 세 번째는 기가비트, 마지막은 나노몰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첫 번째 보기였던 구골. 여담으로 이 구골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색 엔진 구글이 이름을 따온 단위였습니다. 찰스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문제의 정답을 맞췄고 마침내 100만 달러의 상금을 타가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찰스의 상금이 박탈되었다는 얘기였는데요. 쇼의 제작사인 셀라도어의 말에 따르면 그날 진행된 퀴즈쇼에서 찰스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제작사에서 면밀하게 녹화를 검토한 결과 그의 부정행위가 확실시되어 상금을 박탈했단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단 것일까요? 밝혀진 찰스의 부정행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둘째 날 녹화부터 찰스의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행위에
행위에는 찰스를 포함한 3명의 사람이 핵심적이었습니다. 찰스와 아내 다이애나 그리고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있던 참가자들 중 한 명인 테크앤 휘톡이란 남성이었습니다. 첫날 녹화가 끝나고 아내 다이애나가 누군가와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예선 출연자들 중 한 명인 휘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휘톡과 모종의 계획을 꾸며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쇼에는 참가 전 예선 코너가 존재했는데 이 예선 역시도 스튜디오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휘톡 역시 다른 예선 참가자들과 함께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예선 참가자들 자리에 있던 그가 부정행위의 핵심이었는데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기침소리였습니다. 찰스가 정답을 말하면 휘톡이 기침을 해서 그가 고른 것이 정답인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답을 고를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으므로 기침을 잘못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그대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묘한 방법을 또 하나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은 찰스가 4가지 보기를 하나하나 차례로 말하면서 정답인 보기를 언급할 때 타이밍에 맞춰 휘톡이 기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이런 교묘한 계획을 숨기기 위해서 둘째 날 녹화 전 진행자가 인터뷰를 할 때 자기만의 특이한 방법을 준비했다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의 이런 대답 때문에 찰스가 4가지 보기를 차례차례 천천히 말할 때도 사람들은 그저 그것이 그만의 특별한 전략이라 생각했을 뿐 이것이 교묘히 계획된 부정행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단 것입니다. 실제로 찰스가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고 나면서 정답인 보기 부분에서만 기침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기침은 앞서 말했듯이 예선 참가자석에 있던 테크앤 휘톡의 기침 소리였다고 합니다. 다만 휘톡만 기침을 했던 것은 아니고 아내 역시 거들었는데요. 이 장면이 그런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스튜디오에는 방청객의 모습과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의 카메라에 아내의 모습이 잡혔던 것인데요. 찰스가 어느 질문에 오락가락하면 보기를 골라내자 정답인 보기를 말할 때 아내 다이애나가 부자연스러운 기침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던 것입니다. 실제로 찰스는 아내의 기침 이후 해당 보기를 골랐고 그것이 보기 좋게 정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런 계획이 사용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전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가 재혼을 했던 남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8번째 문제에서 찰스는 4가지 보기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언급했고 3번째 보기인 아리스토틀 오나시스 부분에서 휘톡은 2번이나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찰스는 휘톡의 기침 소리대로 이 3번째 보기를 골랐고 실제로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10번째 문제에서 앞서 말한 아내의 개입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느 가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찰스는 마지막 남은 찬스인 50대 50을 사용해서 정답을 포함한 2개의 보기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휘통 역시 이 문제의 답을 몰랐던 것입니다. 찰스 역시도 2가지 보기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찰스가 정답인 가수의 이름을 언급하자 정답을 알고 있던 아내가 휘톡 대신 방청객석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에 잡혔던 것입니다. 찰스는 아내의 기침 소리를 따라 이 보기를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제작사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된 것은 바로 12번째 문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휘톡의 기침 소리가 매우 확실히 많이 들리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찰스가 4가지 보기들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주기 역시도 짧아지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고 포기했다면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12번째 문제의 상금은 12만 5천 파운드였기 때문에 100만 파운드를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14번째 문제에서는 이 부정행위가 더 대담해졌는데 이 14번째 문제 다음 15번째 문제만 맞추게 되면 상금을 탈 수 있다는 흥분감과 긴장 때문이었는지 찰스가 4가지 보기를 천천히 말하는 것을 까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찰스는 정신없이 정답 하나를 선택하려 했는데요. 그가 자신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자 휘톡이 큰 기침 소리와 함께 노라고 외친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찰스는 이 시점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고 휘톡의 기침 소리에 따라 올바른 정답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도 주요한 증거 영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담한 시도는 즉시 누군가의 의문을 사게 되었는데 그것은 스튜디오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참가자 레리 화이트 허스트였습니다. 허스트는 나중에 이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으로도 활약했는데요. 그가 의문을 품게 된 시점이 바로 이 14번째 문제에서였습니다. 허스트는 찰스가 모든 보기를 차례차례 말하는 동안 휘톡이 정답으로 보이는 보기에서 눈에 띄게 기침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 뒤 다시 한번 찰스가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는 동안 또 한 번 정답인 보기에서 휘톡이 기침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허스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는데요. 찰스가 또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자 예상대로 정답인 구골에서 휘톡이 기침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한 뒤 찰스와 휘톡이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기침을 했음에도 찰스가 정답을 고르지 않고 다시 또 천천히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자 휘톡은 다시 한번 정답인 구골 부분에서 기침했고 찰스는 그 보기를 골라 상금을 타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것은 허스트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톰 루시 역시도 이를 의심했는데요. 13번째 문제에서 휘톡이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문제의 정답이 뭔지 알고 있는지 질문했고 톰이 해당 문제의 정답을 말해주자 휘톡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한 다음 맞는 보기에서 기침을 3번이나 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이 쇼를 보던 일부 시청자들은 또 다른 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찰스가 첫날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녹화 첫날 찰스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에서도 우물쭈물했고 그로 인해 3개의 찬스 중 2개의 찬스를 사용할 정도였는데요. 그랬던 그가 다음날부터 갑자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유있고 느긋하게 문제를 맞춰가던 것이 일부의 눈에는 꽤 어색하고 괴리감이 크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물론 첫날엔 너무 긴장하고 다음날엔 긴장이 풀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부자연스러운 그의 태도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작사는 이 부정행위를 발각하고 면밀히 조사한 후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진행자였던 크리스 테런트 역시도 이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끝까지 정답을 맞춘 참가자를 위해서 진행자가 직접 대기실에 찾아가 샴페인을 함께 마시며 같이 축하를 해주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진행자 크리스는 대기실 안에서 찰스와 다이애나가 서로 큰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참가자들이 이런 큰 상금을 타내면 기뻐서 난리가 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제작사는 부정행위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찰스, 다이애나, 휘톡 3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했는데요. 찰스 부부는 당연히 자신들의 실력으로 정답을 맞춘 것이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휘톡 역시도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휘톡은 자신이 기침을 한 것은 평생 동안 있던 지병 때문이며 먼지에 민감해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해서 스튜디오에서 자주 기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곧 반박되었는데요. 예선 참가자석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기침을 하던 그가 나중에 퀴즈에 도전할 기회를 얻어 메인쇼에 참가하자 거짓말같이 기침이 멈췄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적에 관해선 녹화 전 물 몇 잔을 마셨기 때문에 기침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라고 변호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휘톡은 자신이 몇 가지 문제는 정답을 전혀 몰랐다며 찰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경찰에서 휘톡의 집을 조사한 결과 그의 손으로 직접 작성된 듯한 자료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자료들 중에는 휘톡이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던 문제들과 매우 연관이 깊은 자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재판에서 그가 정말로 몰랐는가에 관한 확답이 될 수는 없었다네요. 그리고 재판에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눈치챘던 또 다른 참가자들 중 한 명인 레리 화이트 허스트였습니다. 허스트는 재판에서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전부 말했고 특히 찰스가 정답인 보기를 말할 때마다 휘톡이 기침을 하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허스트는 그것이 찰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확신했다네요. 마지막으로 법정에선 제작사에서 제공한 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작사가 특별히 문제 삼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휘톡이 대담하게 나섰던 14번째 문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작진은 영상의 소리를 증폭시켰고 제출된 영상에서는 확실히 휘톡의 기침 소리와 함께 영어로 틀렸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분명히 섞인 채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대담하고 황당한 이 모습에 재판정에 참석한 사람들도 어이가 없어 웃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웃어서 판사가 제지시켜야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기침의 횟수만 무려 19번. 결국 이 3사람은 제작사와의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는데요. 재판에서는 찰스, 다이애나, 휘톡 3사람이 부정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3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찰스 부부에게는 1년 6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5,000파운드, 그리고 휘톡에게는 1년의 집행유예와 벌금 10,000파운드가 선고됩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잡음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휘톡의 경우 기침으로 인해 조롱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어느 제약회사는 그의 기침에서 힌트를 얻어 기침을 먹게 하는 기침약을 새로 만들었는데 우습게도 이 약에 그의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려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휘톡은 이에 관해 판매 중지 소송을 내걸었지만 법은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휘톡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에 직접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해당 감기약에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찰스 부부는 2003년에 또 다른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바로 보험을 통한 사기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자택에 도둑이 들어 여러 가지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약 3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런 행위가 상습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회봉사 명령을 판결받았지만 그는 놀림당하는 게 싫어서 이걸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모두가 찰스 부부를 비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찰스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진행자인 크리스 테런트는 쇼가 녹화되는 동안 자신은 기침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그가 진행에 집중했던 나머지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휘톡의 기침 소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나오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찰스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2015년 저널리스트 로버트 워핀덴 과 다른 공동 저자는 이에 관해서 찰스 부부가 결백함을 주장하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제작사가 돈 주기 싫어서 그런다고도 했지만 실제로 이후에도 멀쩡히 상금을 타간 참가자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괜히 이런 일을 벌여봤자 제작사의 이미지만 나빠질 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리는 없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던 것을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영국에서 꽤 크게 회자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작은 쪽지 시험 등에서 컨닝을 해도 들킬까봐 겁이 날 텐데 방송에서 이런 대담한 일을 벌였다는 게 참 신기하게도 보이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상금을 도로 뱉어내야 했지만 감쪽 같은 속임수로 100만 파운드를 따냈던 남자 찰스 잉그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